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혼훈입니다. 오늘은 일종의 브이로그로 너는 도대체 뭐 하고 사니? 그리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있니?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7일 토요일 11시 20분입니다. 제 이번 달 목표가 매일 하루씩 유튜브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도 관점을 올리자니 너무 시간이 없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그 부동산 임장을 다녀왔거든요. 제가 원래 경매를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그래서 임장 다녀오고 또 내일 경매 강의가 있어서 그 PPT를 한 3시간 정도 더 수정을 하고 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사실은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올리게 됐고요. 저는 일단 직장인 투자자고 하루에 30분 MTS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HTS는 한 번도 켜본 적도 없습니다. 해본 적도 없고, 뭐 TV에서는 본 적 있어요. 막 모니터 3개씩 띄워놓고 스캘핑 하는 분들 본 적도 있고. 근데 정식적으로는 뭐 주식 책은 아직까지는 읽어본 적은 없고요. 한 6권 정도 사긴 했는데 아직은 못 읽어봤습니다. 염승환 부장님 거 그것도 뭐 주린이 그것도 사긴 했어요. 근데 안 읽어봤어요 아직. 그래서 이제 시간 날 때 그건 읽으려고 하고, 어쨌든 저는 삼성전자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개월 반 정도, 실제로 2월 달엔 거의 바빠서 거래를 못했어요. 조정장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냥 묵혀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서 실제는 한 20종목 정도를 했고요. 거의 대형주 중심으로 했고, 어, 매매 횟수는 한 150회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윙으로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좀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요. 오늘 나눌 주제는 한 4가지 정도로 짜봤는데, 일단 HTS, 그냥 우리가 보통 주식을 상상을 하면, 주식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유튜버들도 많이 그러시던데, 이제 뭐 이렇게 모니터를 막 3, 4개씩 띄워놓고서 굉장히 이렇게 전문가 증권맨 포스를 풍기며 HTS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대로 과연 직장인들이 그럴 시간이나 있나? 전업 투자자가 아니고서야 직장인들이 하다못해 직장에서 몰래 카톡하기도 힘든데 MTS를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할 시간이나 있나, 점심시간 외에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항상 MTS로만 하루에 한 30분 정도, 그것도 많아야지 30분이죠. 뭐 보통 그래서 시외 거래를 하기도 하고, 장초에 한 5분 정도 거래를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로, 대형주, 그러니까 결국엔 테마주 얘기를 좀 많이 하죠. 제 주변에서도 막 수익률 200%, 300%,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약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시하고, 또 이제 단톡방에서 그런 것들이 영웅시되고, 과연 그게 맞나? 결국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거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잘 버는 게 낫지. 뭐 테마주 같은 데 투자해서, 뭐 테마주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펜더멘털 없는 그냥 재료만 가지고 움직이는 세력주들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버는 것만 잘 버는 건가? 그거는 뭐 기술이 좋아서 잘 버는 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 잘하는 건지, 약간 그런 것들, 영웅신화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은 소액으로 막 큰 돈을 벌은. 근데 실제는 그분 계좌 같은 거 까보면은 막상은 뭐 손해본 거 물려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모르겠어요. 저도 10만 원으로 한 100개 운영하면은 그 중에서 한번 한 10개 정도는 그래도 한 300% 수익 나지 않겠나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뭐 그냥 그런 제 평소의 생각, 그런 것들도 간단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얘기도 참 논란이 많죠. 장기 보유가 답이냐, 아니면 뭐 마치 장기 보유를 안 하는 거는 투기처럼 몰아가는 그런 분들, 뭐 유명한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는 지금도 사실은 결과론적인 얘기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잘된 주식들, 뭐 카카오, 삼성전자, 뭐 이런 것들만 보고서 결과론적으로 하는 얘기지, 사실은 떨어진 주식들이 얼마나 많고 10년간 변동성 없는 주식도 많은데 그거를 평생 가져간다고 해서 과연 부자가 될 수 있나? 좀 그런 근본적인 회의론, 뭐 그리고 어, 단기 투자, 이게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뭐 스캘핑은 또 왜 비난을 받아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 결국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지, 좀 그런 생각도 나눠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투자, 매매, 결국에는 그것도 마찬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오늘은 4개의 이야기를 간단히 좀 해보려고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남기면은 또 어떤 분이, 제가 뭐냐면 사실 저는 11월 달에 방송 시작할 때부터 저는 계속 주리님을 박혔고,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방송을 그래도 최소한 1년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꾸준한 패턴으로 하고 있는 투자가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조정장에서도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도 그랬지만 뭐 세상에는 좀 많은 편견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마치 뭐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바이블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그런데 막상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외적인 사례가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일정 부분의 예외를 제공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실제로 알고 있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난 분들이 제가 보기엔 한 20% 정도는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80% 정도는 그냥 검색이나 추천을 통해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서 제 팔로워가 된 분들일 텐데, 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 저는 그 법학을 한 10년 정도 한 연구원 생활을 현재 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창업도 지금 IT 스타트업, 뭐 북카페, 애견 펜션, 농장 모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업주로 창업을 했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부업으로는 강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 경매 강사를 하고 있고, 블로그 마케팅 강사도 한 4년째 하고 있고요. 재테크 강사, 그다음에 블로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유튜버로도 현재 한 4개월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에 대해서는 항상 이런 거 얘기하면은 막 유튜브에서 뭐 인증하니, 그런 댓글이 얼마 전에도 남겨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든지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오시면은 제가 그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제가 재산세를 얼마나 내는지 인증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이 없으시더라고요. 뭐 저는 언제든지 떳떳하게 공개를 할 수 있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유튜버들 중에서 계좌 인증을 못 하거나 부동산 경매 강사면서 자기가 낙찰받은 부동산을 공개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봐서, 사실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본 것만 믿고요.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것만, 출처만 확인이 된 것들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공시지가로는 한 22, 3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시가로는 한 45억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1억씩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재테크를 꽤 오래 해왔으니까 30대 치고는 이 정도면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 정도는 그래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콘텐츠를 브이로그로 찍어보게 됐습니다. 이건 예전에 고용했었던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그 유튜버 썸네일인데, 제가 사용은 결국은 안 했어요. 좀 우스꽝스러워서. 근데 그냥 이럴 때 한번 쓰려고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그 MBC 스페셜에 출연한 적이 있고요. 거기에서도 제가 직업 6개를 가진 대학원생으로 월 수익 1,500만 원을 인증을 했었고, 그래서 약 한 1년에 한 2억 정도 버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에 좀 더 재테크의 양을 늘리게 됐고, 현재는 한 월 1억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젊은 부자들이라는 경매 그리고 재테크 주식을 하는 커뮤니티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들, 네이버 카페들을 다 합치면은 회원수는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프라인 강연을 하고 있고, 온라인으로도 강연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일요일에, 이 주제는 뭐 하고 산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은, 아침에도 사실은 부동산 경매 임장이 있어서 그 스터디원들하고 같이 천호동, 길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 주택, 그리고 뭐 생활주택 이런 것들을 보고 왔고요. 이렇게 카페에서는 사실 최근에는 일을 안 하고 있고 매니저들이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데, 예전에 이제 촬영할 때, 그래서 저도 나름 베이킹이나 이런 것들은 다 할 줄 알아서, 건대 입구에서는 북카페 세모 이런 곳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층이 루프탑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쁜 카페라서 와보시면 직접 만든 베이커리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어서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아래 합치면 40평 정도 돼서 그래도 한 50명 이상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파티 공간으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대 입구역 카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전점이고요. 대전점도 인테리어가 상당히 독특해서 안에는 좌식으로 앉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도 위아래 합치면 한 40평 정도. 그래서 뭐 나름 한남대 학생들한테는 좀 인기 있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배달로 따지면 중리동에서는 현재 1위, 배달의 민족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운영하는 펜션이고요. 애견 펜션으로 컨셉을 잡아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숙박업으로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블로그 강사는 한 4년 정도 했었고, 현재까지 블로그를 가르친 분들은 한 1,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부자들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알고리즘을 기본으로 하지만 제가 법학을 오래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을 절대 말하진 않아요. 카더라라든지 경험칙이라든지 이런 건 말하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운영 원칙서부터 시작해서 네이버가 특허를 등록을 해놨잖아요. 특허청에 그 C랭크 알고리즘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해놔서 그런 것들을 해석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임장을 뭐 보통 한 10명, 20명 정도 임장을 같이 다니면서 재테크 스터디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부동산 경매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들이 저희 카페나 이런 곳에서 이제 모이는 모습이고요. 네이버 카페도 현재 운영하고 있고, 젊은 부자들은 작년 5월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 1년이 아직 안 됐죠. 한 11개월 정도 됐는데 현재 재테크 한 10기가 모집 중이라서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4일에 계좌를 처음 개설을 했고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메인 계좌에 있는 약 1억 원 정도를, 이건 실현손익이죠. 그냥 현재 진행 중이 아니라 이미 찾은 실현손익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처음엔 LS로 시작했죠. 11월 9일에 제가 첫 거래, 태어나서 첫 거래가 LS로 66,000원 수익을 낸 게 첫 거래였고, 마지막 거래가 2월 18일에 쇼박스로. 그 이후에는 물론 뭐 조정장인 것도 있었지만 굳이 찾을 이유가 없어서 사실은 찾진 않았고요. 3월달, 4월달에 조금 비중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다음 계좌, 두 번째 계좌에는 한 2,600 정도 수익을 냈고, 해외 계좌는 사실 생각한 마음 아픈데, 원래 테슬라를 제가 SP500 편입된 날 매수를 해서 100주를 매수를 했어요. 한 7,300 정도 매수를 해서 2천만 원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지난주까지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테슬라가 채권금리 상승으로 폭락을 했잖아요. 20% 빠졌죠.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 어저께 이제 반 정도는 줄였고요, 비중을.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를 했고, 그래서 어쨌든 수익 실현을 한 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 실현한 거죠. 그리고 현재 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한 800 정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한 360 정도는 게임스탑을 통해서, 제가 게임스탑 콘텐츠도 찍었었죠. 그래서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실행을 했고, 저도 고점에서 물렸었지만 분명히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HTS에 대한 생각인데, 물론 당연히 시간만 나면은 HTS가 훨씬 더 정보량이 많죠. 굉장히 차트 보기도 더 편하고. 하지만 저는 우리가 유튜브를 보통 TV로 보진 않잖아요. TV나 모니터로 보지 않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결국엔 정보 서칭하는 걸 대부분 다 모바일로만 하고 있고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냥 논문 작업할 때, 보고서 쓸 때 외에는 사실 거의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MTS로만 거래를 하고 하루에 30분, 그러니까 장초에 한 5분에서 10분, 그때가 참 중요하잖아요. 9시부터 9시 10분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점심을 그래서 안 먹을 때가 있어요. 안 먹을 때가 중요할 때는. 그리고 시외 거래, 이렇게 총 하루에 한 30분에서 35분. 물론 뭐 쉬는 날에는 어떻게 평일에 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좀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 외적으로는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하루에 한 3, 4번 정도 거래로 수익을 내고 있고, 기본적인 공시, 뭐 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다 MTS로 확인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 재료를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그냥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아침에 또는 자기 전에 잠이 안 올 때, 그럴 때 보고 있고, 제 방송 같은 경우는 이런 개인 방송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뭐 다른 방송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좋은 방송들을 많이 봅니다. 뭐 염승환 부장님 것도 보고 있고, 이종윤 세무사님 것도 보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방송을 한 3, 4개 정도, 3프로TV도 보고 있고, 이렇게 골라서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분들 방송은 아무래도 굉장히 좋지만 1시간 정도 되잖아요. 길이가 좀 길어서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직장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로 방송하는 게 제 방송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한 방송만 봐도 거의 한 5, 60개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고 추천을 해주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 중에서 내가 조금 더 한번 걸르고 그리고서 뭐 실제로 전 투자를 하니까요. 왜냐하면 증권사 계신 분들은 또 투자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되니까 어쨌든 저는 실제 투자 제가 하고 있는 것들만 공개를 하는 거지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뭐 저 같은 겨우 1800명짜리 유튜버가 추천을 한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며 뭐 제가 추천한다고 얻게 되는 이득이 1이라도 있나요? 1원이라도? 그냥 단지 저는 제가 어떤 주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수익을 냈고 이런 손해를 봤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게임스탑에 물린 거, 대웅제약에 물린 거, 테슬라로 이렇게 손해 본 것도 다 당연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그리고 반대로 수익 실현한 거는 실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대형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제 주변에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대형주는 말 그대로 변동성도 적고 굉장히 재미가 없으니까 뭐 사실 뭐 투자할 필요가 있냐. 역시 그래도 테마주가 적은 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는데 뭐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단점은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처음부터 사실 시작부터가 조금 잘못 끼워진 단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같은 큰 돈을 가지고 1%, 2%만 하루에 벌고 있거든요. 그렇게도 한 달이면은 20일 거래일이니까 40%가 되잖아요. 하루에 2%만 해도. 근데 우량주들 중에서도 충분히 하루에 변동폭이 2% 정도 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뭐 작년 11월부터 지금 2월, 3월 장은 하루에도 변동성이 뭐 많게는 5%까지도 있기도 하죠. 무거운 주식들도. 당연히 장 초에는 수익 실현을 위해서 던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때 많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오후에 좀 고점이 되거나 아니면 재료가 있어서 상승을 한다면 당연히 그때 던지면은 뭐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2%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에 2%면 20만 원이잖아요.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벌 수 있는 돈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으로 하루에 2%에서 많게는 3% 그리고 많이 투자할 때는 5천만 원씩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시드는 뭐 처음엔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뭐 수익 실현하는 것들도 다 시드로 넣고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한 3억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외 계좌에서 약 한 7천만 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총 3억 7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달 많게는 한 6천 정도 그리고 적게는 한 3천 정도 수익을 내고 있고 평균으로 한 4천 정도 수익을 지금 4달째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가져왔어요. 스타벅스라든지 삼성전자 차트를 굉장히 신화처럼 얘기를 하죠. 뭐 삼성전자를 하루에 한 주씩 모았던 택시기사님이 굉장히 뭐 부자가 됐다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담으로 그리고 뭐 테슬라를 뭐 10년 전부터 한 주씩 모으기 시작했다는 사람이 무슨 뭐 얼마더라? 한 150억인가를 환전을 해서 무슨 은퇴를 했다라든지 파이어족이라든지 물론 좋죠. 다 좋습니다. 굉장히 안목이 있는 거고 우량주에 대한 옥석을 가렸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10년을 보유했다는 것보다는 옥석을 가리는 눈을 가진 거를 좋은 평가를 이렇게 보내고 싶고요. 다만 LG전자만 해도 보시죠. LG전자가 약 10년 전에 98,000원이었는데 최근에서야 그 고점을 뚫었어요. 물론 LG의 비단 하나의 예를 들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거는 이제 LG의 예고 뭐 LG전자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10년 전보다도 못한 주식들도 많죠. 특히 조선, 건설주 이런 것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외성을 설명할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또 이러겠죠. 아, 뭐 그러면 뭐 그때 투자를 잘못한 거다. 더 좋은 종목을 선목했어야 되는지. 사실은 10년 전에 시가총액 12기업과 현재 1위부터 12기업 중에서는 70%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IT 시대가 빨리 오게 될 줄, 전기차 시대가 시작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그걸 10년 전부터 예측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당연히 저는 종목이 좋지 않으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더 성장성을 가진 주식은 뭐 비중을 좀 늘리는 것엔 찬성하지만 이렇게 1년, 2년 단지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해야지만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 그동안의 기회비용을 다 잃어가면서 보유해야지만 뭐 대단한 것으로 이렇게 추앙받는 좀 그런 것들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특히나 지금처럼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은 수익을 못 내는 경우가 더 많죠. 무조건 작년에 삼성전자 막 9만 원, 9만 3천 원까지 됐을 때
큰 수익을 낸 거를 생각하지 말고 그분들이 계속 보유하고 있었으면 지금 82,000원 됐으니까 또 15% 빠진 걸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막상 7만 원에서 약 83,000원까지밖에 못 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란 얘기죠. 장이 좋았을 때나 큰 수익이고 그 당시에 수익 실현을 했어야지 큰 수익인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은 오히려 어느 정도 빠질 때 사고 오르면은 팔고 그런 전략을 통해서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그런 식으로 단기 또 장기를 섞어가면서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M의 예도 봐도 그렇죠. 뭐 아까 스타벅스 예를 들었다시피 GM만 해도 2017년도, 18년도에 잭 웰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뭐 대단한 성공한 투자자로 또는 사업가로 추앙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뭐 또 스티븐 잡스와 비교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현재는 개혁에 실패함으로써 혁신에 실패함으로써 많이 하락을 했지만 사실 이 기업의 미래도 알 수는 없는 거죠. 물론 다시 상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뭐 10년 전에는 옳았던 그 기업을 내가 10년간 투자했는데 막상 결과는 남들이 뭐 기술주 투자해서 정말 3배, 4배 갈 때 나는 반토막도 아닌 거니까 참 그게 옳은 투자인가?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왜냐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하도 미화하고 신봉을 하는 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언론을 타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분들이 잘 투자한 몇 종목만 공개가 돼서 추앙받는 것 뿐이지 그분들도 당연히 실패한 투자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상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에 네 번째 주제도 투자냐 매매냐 저는 이거를 가르는 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패널로 나와서 최근에 제가 어떤 방송을 봤는데 뭐 장기 투자한 거는 투자고 단기로 한 거는 매매며 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3번과 마찬가지로 과연 어떤 게 투자고 그럼 뭐 1년 이상이 투자고 1년 미만은 매매인가? 그럼 뭐 한 달 이상은 투자고 한 달 미만은 매매인가? 그런 절대적인 기준을 삼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분은 뭐 비트코인을 뭐 몇 년 동안 보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해서 뭐 지금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것도 웃기잖아요. 뭐 시대적인 관점에 의해서 그때는 사람들이 다 투기꾼으로 몰았는데 지금은 뭐 성공한 투자자로 보고 있는 건가? 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자기 편향에 갇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저마저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관점들에 대해서는 저만의 편향이 있겠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커뮤니티도 운영을 해보고 뭐 학생회도 많이 해보고 많은 집단들을 이끌어 봤지만 양쪽에 A와 B의 의견 그런 것들에 수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용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가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고 비난하기보단 자기한테 맞는 투자를 선택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런 스타일이 더 맞기 때문에 이런 뭐 스윙이라든지 이런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오늘 많이 빠질 것 같으면 당연히 단기로 손절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뭐 반드시 오래 보유하고 그다음에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것만 투자냐 그런 시각은 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테슬라가 저도 지난달에 SP500 편입된 날 사서 지지난달이죠. 2달 전에. 그래서 사실은 2달 동안 거의 20%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거고 지금 1.5%지만 앞으로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백신도 지금 존슨앤존스까지 승인을 받았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기술주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으로서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내가 기껏 20% 벌은 게 그대로 눈에 빠지는 게 사실은 보이는데 그걸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당연히 떨어질 때는 팔고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점에. 그게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고, 아까 네 번째 말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에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테크잖아요. 주식은. 기업과 함께 명운을 같이 하려는 건가요? 투자가? 그렇게 따지면은 평생 뉴스 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관련한 뉴스는. 왜냐면 그 기업이 상폐가 되건, 폭망을 하건, 어떤 결정을 내건, 뭐 저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어차피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하고, 뭐 말 그대로 이 주주로서 뭐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에 대한 관점을 조금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주린이들이 많이 뛰어들게 된 것들도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불안감을 느꼈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런 유동성에 대해서 아파트는 당장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을 불려서 결국에는 아파트로 진입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불법이 아닌 행위는 당연히 뭐 제도권에서 이런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점에서 팔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는 다시 매수를 하는 방식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이 조금 싫은 스타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 다 이제 부자가 되고 경제적 자유를 노리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지, 누구한테 추앙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뭐 물론 거의 기업의 시작과 함께 했던 분들은 워낙 애착이 높으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따지면은 신규 진입하는 투자자들은 평생 못 하게요. 뭐 삼성전자 그럼 9만 원, 10만 원에 사는 사람들도 앞으로도, 지금 이제 아직 성인이 아닌 분들도 성인이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 9만 원, 10만 원에 진입할 수 없는 건데, 그럼 그런 분들은 그분 입장에서는 사실 상승 여력이, 상승 공간이 굉장히 적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에는 돈을 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죠. 네, 오늘은 제가 사실은 브이로그도 아니고 이게 되게 잔소리도 아니고 좀 이상한 콘텐츠를 찍긴 했는데, 저도 지금 어쨌든 12시가 되기 전에 웬만하면 콘텐츠를 올리려고 이런 콘텐츠를 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은 제가 이제 뭐 나중에는 얼굴도 좀 공개를 해서, 아직은 제가 캠이 좀 익숙치 않아서 집에서 못 하고 있는데, 좀 아무래도 저는 인터뷰 방식으로 전문가들을 좀 초빙을 해서, 특히나 이제 젊은 투자자들을 초빙을 해서 같이 함께하는 좀 콘텐츠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양하게 주식 관점도 이렇게 전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초빙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좀 채널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방송도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말하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것, 이렇게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옳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게 목적이니까 함께 응원하고 좀 격려해 주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